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의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게 되는 고입니다. 따라서 각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남보다 빨리 늙거나 남보다 빨리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주변 상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스트레스 요인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요인이 제공되었을 때 나의 무의식에 저장된 스트레스를 꺼내서 공명을 일으키고 맞짱을 떴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제가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습화되어 있어 피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스트레스의 주범은 나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처방은 나를 바꿔야 합니다. 즉 나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집합무의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집합무의식이 해결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을 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집합무의식이 해결해 하면 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집합무의식에 이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칼 융도 자신의 집합무의식에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것을 피레몽이라고 불렀고 미국의 종양학자 칼 사이먼트는 조력자라는 뜻으로 혹은 도움이라는 뜻으로 헬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칼 융의 용어인 셀프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셀프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바꿔 붙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주인공 너가 해결해. 슬픈 일이 있어도 주인공 네가 해결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도 주인공 네가 해결해. 불안한 일이 생기도 주인공 네가 해결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인공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빈두통이 있을 때 주인공 네가 해결해. 설사가 날 때 주인공 네가 해결해. 환자가 위중할 때 주인공 네가 이 환자 빨리 치료해줘. 산모가 난산일 때 주인공 네가 이 산모 좀 순산하게 해줘. 입원 환자 해진 돌 때 주인공 네가 잘 챙겨. 그리고 주인공에게 맡기면서 주인공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외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표면의식, 개인무의식은 얼른 스위치를 끄고 집합무의식의 스위치를 얼른 온 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본 내과의사 시게오는 스트레스 유발 자극이 생기면 좋은 쪽으로 인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나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아버지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돌아가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뼈가 부러졌을 때도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다치면 아픈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으며 입학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지. 나를 가르쳐주기 위한 어떤 신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구나 차를 타면 사고를 당할 수 있어 당연한 일이다. 혹은 중상이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지. 혹은 정신 차리라는 하늘의 경고이겠지 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명상과 자기 치유라는 책을 쓴 존 카바치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을 물끄러미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날 때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반응을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군.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리 뛰는군. 혹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니 이제 호흡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중심을 잡을 시간이군.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호흡 명상을 연습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종양학자 칼 사이먼트는 남을 용서할 줄 알면 스트레스는 안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했거나 화나게 했거나 혹은 나로 하여금 원한을 갖게 했던 사람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웃으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존 카바친 역시 남을 용서할 줄 알면 스트레스는 안 생긴다고 하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자연의학자 와일도 남을 용서할 줄 알면 스트레스는 안 생긴다고 하면서 나에게 화나게 했던 사람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떠올린 다음 마음속의 그 사람에게 지난날 당신은 나에게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이때 절반쯤 미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티핑 교수도 남을 용서할 줄 알면 스트레스는 안 생긴다고 하면서 누구누구를 미워했던 일을 종이에 적고 누구누구는 나쁜 놈이다 하면서 욕도 적은 다음 이 종이를 불에 태우면서 나는 모든 사람과 화해했으니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천지의 모든 것과 화해한다. 천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라고 자기 암시를 주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소개된 이후 윈프리 홈페이지가 마비되었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많은 세계인을 경탄시켰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생각은 파동이며 파동은 이런 공명하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같은 파동은 서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어 같은 것은 끌어당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현실을 끌어당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끌어당김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스트레스를 끌어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를 끌어들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하면은 빙의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크릿에 끌어당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료는 너무 게을러.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애들은 너무 까다로워. 등등 끌어당김 법칙에 의하여 불평하면은 불평하는 일만 더 끌어당길 뿐입니다. 시크릿에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끌어당김 법칙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즉 돈이 내게로 많이 온다는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또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또 날마다 돈이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시크릿에 사람들이 돈이 충분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구할 수 있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라고 하였습니다. 시크릿에 끌어당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수시로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무슨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중지, 부정적인 주파수와 잡히고 있음 당장 감정을 바꾸시오. 주파수 변경 음악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름 경고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시크릿에 만약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눈을 감고 주의를 산란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첫째 1분간 웃거나 혹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혹은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거나 혹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기를 떠올리고 그를 한동안 생각하거나 혹은 애완동물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시크릿에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록을 만들어 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추억, 웃기는 사건,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음악 등 목록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시크릿에 끌어당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또 그 사람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걸. 또 난 그 정도로 강하지 못해. 또 난 그 정도로 돈이 많지가 않아. 난 피곤해. 난 빈털털이야. 난 아파. 난 뚱뚱해. 등등. 시크릿에 그래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마음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긍정적 생각으로 즉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나는 건강해. 나는 늘 젊어. 나는 매일 에너지가 넘쳐. 등등. 시크릿에 사회적 통념으로 되어 있는 부정적 생각들이 많은데 여기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징크스 같은 거. 서양에서 13일의 금요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또
축구에서 골대를 맞으면 진다든지, 그리고 또 나쁜 사회적 통념으로 암은 죽는 병이라는, 이것도 믿지 말아요.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는 사회적 통념도 거짓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써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도 거짓말입니다. 또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회적 통념도 거짓말입니다. 스트레스 대처법을 다시 정리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합니다. 용서를 실천합니다. 과도한 생각을 피합니다. 곱씹는 생각을 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오히려 의미를 찾아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을 합니다. 더 많이 웃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이용해서 원한을 해소하는 방법이 일본에서 소개된 바가 있는데, 바이오 피드백 장치 중에 머리에 뇌파 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마음을 깊이 이완시키고 뇌파에서 알파파가 나타나면 모니터에서 부자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자 소리가 울리는 순간 원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므로 자연히 알파파가 사라지면서 부자 소리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원한을 극복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도 알파파는 없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원한 관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장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감정 자유와 기쁨 EFT 혹은 DFT라고도 부르는데,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한 다음 손가락 2개를 사용하여 다음 순서대로 5번씩 강하게 두드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 이마를 두드리고, 다음은 눈 밑을 두드리고, 다음은 팔 겨드랑 밑을 두드리고, 다음은 쇄골을 두드리는 순서로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물을 이용하여 원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SD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은 무의식 속에 저장됐던 기억들을 표면의식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끌어올린 나쁜 기억들을 소화시켜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마음의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적 질병도 치료됩니다. 이것을 홀로트로픽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약물을 이용하여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의식 속에 저장됐던 기억들을 표면의식으로 끌어올려 나쁜 기억들을 소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면을 통하여 무의식 속에 저장됐던 기억들을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인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집합의식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양자역에서 사람의 마음은 3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표면의식, 개임의식, 그리고 집합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에서
가장 심층 부위에 있는 집합의식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의사도 집합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의 마음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이용하면 질병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직관력을 이용한 진단.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사들은 직관력을 이용하여 환자들을 진단하였습니다. 또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테라피우틱 터치, 치료 접촉이란 뭐냐면은 미국의 뉴욕 간호대학 크리그 교수는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의 에너지장을 스캔합니다. 즉 에너지장이 느슨한가, 혹은 에너지장이 심하게 응집되어 있는가, 혹은 에너지장이 부족한가, 혹은 에너지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진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링 테스트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을. 오링 테스트는 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의 집합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간에 병이 있나 없나를 진단하기 위하여 환자는 자신의 간이 있는 부위에 왼손을 대고 오른쪽 손의 엄지와 제2지를 붙여서 둥글게 고리, 즉 링 모양을 만들게 하고 의사는 환자가 만든 오링을 벌리는 테스트입니다. 이제 당신의 오링을 벌릴 테니 당신은 온 힘을 다하여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항하세요 라고 이릅니다. 의사는 환자의 오링을 고른 힘으로 확실하고 빨리 벌립니다. 그래서 환자의 근육이 의사에 미치는 힘에 저항하여 오링이 벌어지는가의 여부를 봅니다. 만약 오링이 열리면 환자는 간에 병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링 테스트의 진단 원리는 사람마다 조금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연자는 이 오링 테스트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표면 의식은 오링 테스트의 내용을 인지합니다. 표면 의식의 내용은 환자의 집합의식에 전달됩니다. 집합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어 그 답을 환자 육체의 양자 파동장에 전달됩니다. 육체의 양자 파동장의 내용은 육체에 대하여 오링에 전달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 오링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즉 오링 테스트를 믿지 않는 사람, 의도적으로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이고, 혹은 어린아이, 혹은 성인이라도 너무 쇠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간접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간접 오링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간호사가 환자의 한부에 왼손을 대고 간호사의 오른쪽 손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붙여서 둥근 고리, 즉 오링을 만들게 하고 간호사가 만든 오링을 벌리는 테스트를 하면 간접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오링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왼쪽 손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붙여서 둥글게 오링을 만들고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오른쪽 손의 손가락으로 오링을 벌리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마음속으로 나의 간에는 병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상상합니다.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왼손의 오링을 고른 힘으로 확실하고 빨리 벌립니다. 그래서
왼손의 근육이 오른손의 미치는 힘에 저항하여 오링이 벌어지는가의 여부를 살펴봅니다. 간에 병이 있으면 오링이 열리고 간에 병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병이 있다는 사인으로 오링이 열리면 다음에는 간의 병은 암이다 라는 질문을 하고 오링 테스트를 다시 합니다. 간의 병이 만약 암이면 오링이 열리고 암이 아니면 오링은 열리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링 테스트 대신에 오링 테스트와 비슷한 근력 테스트, 머슬 테스트 혹은 키네지올로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검사법은 많은 사람에게 예외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보편성과 재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력 테스트의 예를 들면 환자를 세운 후 왼팔은 내리고 오른팔은 팔꿈치를 쭉 펴서 바닥과 평행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왼팔과 오른팔은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마주보고 환자의 오른팔을 환자의 오른쪽 어깨에 놓아 안정을 시킨 후 왼손을 환자가 올린 오른쪽 손목 위에 놓습니다. 환자에게 마음속으로 나의 간에 이상이 있다를 계속해서 상상하라고 주문합니다. 이제 당신의 오른팔을 누를 테니 당신은 온 힘을 다하여 누르는 힘에 저항하세요 라고 이릅니다. 의사는 환자의 오른팔을 고른 힘으로 확실하고 빨리 누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근육이 의사의 미치는 힘에 저항하여 오른쪽 팔을 어깨의 관절에 고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만약 간에 이상이 있으면 환자의 오른쪽 근육의 저항력은 떨어집니다. 만약 간에 이상이 있는 결과를 보이면 환자에게 마음속으로 간의 병은 암이다 를 계속해서 상상하라고 주문하고 동일한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 암이면 환자의 오른쪽 근육의 저항력은 떨어집니다. 혼자서 근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끈을 매달고 이 주머니 속에 적당한 것을 넣어 무게가 3kg 내지 10kg 정도 되게 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왼손은 자신의 환부에 대고 오른손에 줄을 매답니다. 만약 환부에 문제가 있으면 이 오른손의 줄은 들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혼자서 근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장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혼자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